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32장 맥스웰 방정식하고 물질의 자성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물리 범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만 던지게 됩니다. 자, 먼저 1번이네요. 첫 번째 문제 1번. 그 2절의 유도 자기장에 관한 거죠. 자, 문제를 좀 보면 1번이요. 균일한 전기다발. 그림에서 반지름이 대문자 R의 원형 영역, 반지름 R이 그 대문자 R인 원형 영역을 통해서 균일한 전기다발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그 전기다발, 전기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영역을 통과하는 전체 전기다발 값이 주어졌고, 근데 그 전체 전기다발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t의 단위가 초이고, 이때 지름거리 r이죠. r이 2cm인 곳, a 2cm, b는 5cm인 곳에서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각각 얼마냐. 그리고 C번 장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지름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유도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유도 자기장. 그 유도 전기장, 유도 자기장, 그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도 자기장은 뭐냐면 전기장이 변해서 자기장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 전기장은 거꾸로 자기장이 변해서 전기장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전기장의 경우에는 유도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유도 전류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도 전기장의 경우에는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에 관한 것을 그 마이너스 n은 1로 보고요. 마이너스의 d 파이 b dt 요거였는데, 이게 이제 정의에 의해서 유도 전기장을 패곡선으로 다 적분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자속의 변화하고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그 관계가 이제 DS하고 오른손 규칙의 관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유도 전기장인데, 이거랑 똑같은 적분 형태도 똑같고 유사한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이 유도 자기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유도 자기장은 그 뭐랑 연결이 되면 앙페르 법칙이랑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앙페르 법칙은 전도 전류가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데 B 도트 ds 벡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선적분인데 닫힌 고리에 대한 선적분 똑같은 거죠. 그 결과가 뮤제로 곱하기 이 닫힌 고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관통해 나가는 전류였죠. 그죠? 그거였는데, 이제 이때 이 전류는 실제로 전하가 이동해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걸 구분하자면 전도 전류가 되고요. 그래서 전도 전류에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건데, 유도 자기장은 실제로 전하가 이동하는 전류가 아니지만은 그 똑같이 자기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고, 그때 이러한 자기장의 효과를 나타내주는 전류를 이렇게 ID라고 썼는데, 이게 변이 전류죠. 이름이 변이 전류인데, 변이 전류가 이제 사실 좀 이름하고 연결시키는 게 좀 어려워요. 축전기에서 이제 유전체를 집어넣고 유전체의 성질하고 이러한 그 유도 자기장의 성질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변이 전류, 그런 용어가 나온 건데, 어쨌건 전도 전류가 아닌 변이 전류로 구분을 하자면, 이 변이 전류는 이 유도 전기장에서 이 자기 다발의 변화죠. 자기 다발의 변화가 전기장과 관계가 있었죠. 이거에 대응되게 그 전기 다발의 변화가 그것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유도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은 앙페르 법칙이랑 유사하게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뮤제로 I에 대신에 뮤제로 ID 변이 전류가 들어가는 게 되고, 이때 이 변이 전류의 정체가 그럼 뭐냐 하는 것은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자기 다발, 자속의 변화가 전기장이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이 되게 이게 자기장이 되려면 전기 다발의 변화다 하는 거고요.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지만은 얘는 그냥 플러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야 되는데, 방향으로서는 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에서 유도 전류 방향이 바로 유도 전기장 방향이랑 일치하게 보면 되고,
요 유도 자기장은 앙페르 법칙에서 오른손 법칙 있죠. 전류,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이나 그 앙페르 법칙에서 전류하고 자기장의 관계랑 똑같은 방식으로 변이 전류하고 유도 자기장의 관계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도 전류를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요식하고 요식하고 이제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예, 요것이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유도 전류에 대응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앙페르 법칙하고 요 식을 외워서 유도 전류를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유도 전류다 하는 것, 유도 전류를 기억해서 유도 전류 여기다 대입해서 이 적분식을 끄집어내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이 전류가 이 정체가 결국 전기장의 변화예요. 근데 전기장 변화만이 아니고 다발, 면적까지 관통하는 전기 다발의 변화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한 것이 변이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전기 다발의 변화량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이 전류만 따로 쓰면은, 자, 근데 요건 이제 요식은 변이 전류를 이제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요 관계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축전기에서 전도 전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전도 전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 감아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동심원을 그리면서. 예, 근데 여기도 그렇고, 그럼 여기가 이제 전하가 플러스로 쌓이는 거죠. Q가 증가하는 거죠. 전류가 들어오면 전하가 이동하니까 이제 Q가 증가하는 건데, 요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는 아무런 전류가 이동이 없어요. 실제 전도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은 앙페르 법칙을 이제 여기다가 이 안쪽까지 포함하는 걸로 이게 적용하다 보면 앙페르 법칙이 모순이 되니까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웰이 추가로 유도 법칙을 더 집어넣은 거죠. 그 유도 법칙의 형태가 이거였고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면은 여기는 이제 변이 전류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변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뭔가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 전기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기장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평행판 축전기에서 얘가 플러스 Q다. 그러면 Q에 대응하는 전기장이 있는 거죠. 여기는 전기장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A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계속 흐르면은 Q가 변하는 거고, Q가 변하면 전기장이 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장 변화하고 관계된 게 전기 다발의 변화가 전류랑 똑같이 작동을 해서 이제 변이 전류가 된다 하는 건데, 이때 이 극판 전체에, 그러니까 극판하고 극판 사이, 이 전체의 전기 다발 있죠? 이걸 다 포함하는 이 변화는 전도 전류가 들어오는 이 전류 값이랑 이 변이 전류랑 같아야 되죠. 그죠? 예, 같아야 이제 요 Q하고 관계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I하고 전도 전류하고 변이 전류가 크기는 똑같다는 관계를 인식을 하면 변이 전류가 전도 전류랑 같은데 전도 전류는 DT분의 DQ가 되는 거고, 그럴 때 평행판 축전기에서 Q는 바로 요 관계식에서 전기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2 곱하기 A가 바로 전기 다발이 되니까 더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잘 기억하면 변이 전류가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에 등장하는 전류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뭐냐? 평행판 축전기에서 전도 전류하고 변이 전류가 같다 하는 관계에서 전기장으로 연결을 해보자. 그렇게 실마리를 잡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외우고 있으면 더 좋은데 잘 까먹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때 전기장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예,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 자기장이 결국 변이 전류하고 변이 전류로 표현된 앙페르 법칙,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영역이 이러한 그 원형 영역에 나오는 전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전기 다발 자체의 변화를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전체가 다 포함이 되면 전체 면적이 전기 다발에 다 이제 기여를 하는데, 안쪽에서 이게 이제 대문자 R보다 작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럴 때 먼저 이 적분 자체는 선적분이니까 DS 이 닫힌고리를 적분할 수 있게 하려면 대칭성이 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자기장이 다 똑같아 보이는 고리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원형일 때는 당연히 요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다 똑같이 보이는 상황이죠. 대칭성 있죠. 그러니까 이 적분 고리 자체를 원형으로 반지름 아래 원형으로 잡아주면 그렇게 되면 자기장도 요 DS에 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DS에 접하는 방향이 이제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때 방향은 앙페르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나오는 방향하고 전류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을 감는 것이 DS의 양의 방향. 그렇게 잡아주면은 그럼 변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것도 축전기를 생각하면 돼요. 축전기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럼 이 경우에도 변이 전류는 이쪽 방향의 변이 전류를 생각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죠? 예, 그러면 전기장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이 되는데 전기장이 증가하면 이 그림에서 오른쪽 방향 전도전류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변이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이 방향 기준으로 오른손을 감아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나오는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 다발이 생기는데 그것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는 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이 칠판면에서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긴다면 오른손 감아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이제 DS 방향일 때 양의 방향이 되니까 DS 방향도 반시계 방향으로 잡아줄 수가 있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자기 다발이 요 면적 범위만 포함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변이 전류 밀도를 우리가 또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다 포함되는 자기 다발은 이만큼인데 이 중간에 일부 면적만 포함될 때 자기 다발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을 이 면적당 전류 밀도를 우리가 정의해서 전류 밀도에다가 균이라니까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이 전류 밀도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럼 변이 전류를 전체 면적 파이 r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변이 전류 형태를 표시했으니까 요 전체 토탈 전기 다발을 파이 r 제곱으로 나눠준 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해 보면 시간에서 미분하면 정비례니까 상수로 나오죠. 그래서 전기 다발이 이제 계산은 따로 안 해놨는데 요거 나중에 다 이 숫자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일정한 거죠. 요 값 자체가 요 값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가 상수가 되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면적 파이 r 제곱이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면적이 점점 커지는데 그 면적은 요 대문자 r까지만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이거는 앙페르 법칙에서 계산한 거랑 같은 결과예요. 내부 도선의 내부처럼 원통 영역의 내부에서는 우변에 요 우변에 이제 이건 일반적인 식이고 요것에 대응하는 것이 변이 전류에 대응하니까 변이 전류가 요 파이 r 제곱만큼의 영역에 대응하는 변이 전류. 그러면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좌변은 b 곱하기 2파이 r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파이 r 넘겨주고 JD 전류 밀도를 앞에서 구했던 요 형태를 대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전히 이제 요 값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반지름보다 큰 영역, 바깥쪽 영역에서는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에 면적 곱하는 것이 여기까지만이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전기 다발이 없고 여기만 있으니까 대문자 r제곱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스몰 작을 때는 r하고 r제곱에서 약분이 돼서 r에 비례하는 꼴인데 요거는 이제 전도전류에 의한 앙페르 법칙 적용할 때랑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는 요거는 상수고 여기에 분모로 내려가서 r에 반비례하는 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를 찾아놨으니까 A번 r이 2cm일 때 그러면은 지금 작을 때죠. 대문자 r이 4cm예요. 그러니까 내부니까 요 결과를 적용을 해서 요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